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신현순 교수입니다. 본 동영상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서 동국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공동 제작하였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데이터 분석 기초 두 번째 강의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식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조건식에는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조건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멤버십 연산자 등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복잡한 조건들을 지정하기 위한 중첩문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제를 통해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먼저 조건문, 여러분 조건문을 익히 잘 아시겠지만 조건문 하기 전에 먼저 제어문. 제어문은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명령문들이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매번 모든 프로그램들이 순서적으로만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프로그램들을 순서를 변경해서 취사적으로 실행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문장들을 제어문이라고 합니다. 제어문은 크게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고, 조건문은 주로 if를 이용을 해서 조건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반복문은 대표적으로 for와 while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 중에 조건문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주어진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서 실행되는 명령이 다르도록 제어하고 싶다라는 거죠. 어떠한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 문장을 실행을 하고, 또 만족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문장을 실행하는 모양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에 참이라고 하면 이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고, 조건이 거짓이라고 하면 이 다음 문장이 실행되도록 합니다. 물론 이 문장이 실행이 된 다음에는 다음 문장이 실행이 되는 게 맞겠죠. 이런 경우에 코드를 작성한다고 하면 if 뒤에 조건을 넣고 콜론으로 닫습니다.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될 겁니다. 거기에 조건이 만족될 때 실행되어야 되는 이 문장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탭을 이용을 해서 다음 문장을 if에 맞게 들여쓰기를 조정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건이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에 실행해야 되는 문장이 서로 다를 때 예제입니다.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이 문장을 실행을 하고,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는 저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문장 실행이 끝난 다음에는 모두 동일하게 다음 문장을 실행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때는 if 어떤 조건을 지정을 하고요. 콜론하고 엔터 치고 나서 바로 밑에는 이 조건이 만족할 경우에 실행되는 이 문장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않은 경우, 거짓인 경우에 실행될 문장은 else, if 아래에 같은 수준으로 들여쓰기를 한 else를 적고 콜론 밑에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실행될 저 문장을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경우에 문장이 실행된 다음에 실행될 다음 문장은 if나 else의 수준에 맞게 들여쓰기를 조정을 하고 다음 문장을 작성을 해주면 조건문의 처리가 되겠습니다. 조건식을 만드는데 그 조건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연산자를 사용해서 그 수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조건식에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교 연산자입니다. 말 그대로 두 값을, 주어진 두 값을 비교해서 그 비교한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비교 연산자는 숫자 또는
문자에 적용할 수 있고요. 문자의 경우에는 사전 순서에 따라 그 크기가 비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와 남산 비교한다고 하면 사전에 남산보다는 나무가 훨씬 더 앞에 나오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이 값이 작고 뒤에 나오는 것이 더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보다는 남산이 크게 되는 거죠. 이런 비교는 결과가 참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이때 비교 연산자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다, 같지 않다. 같다, 같지 않다. 왼쪽을 기준으로 봅니다.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요 가운데 값을 비교하는데 양쪽 A와 B 사이를 포함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구분해서 A와 B 사이를 나타내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용 예는 여기 있죠. 7과 7이 같은가 비교했을 때 이건 같은 거니까 true가 결과로 나오겠죠. 7과 7이 다른가 했는데 같으니까 얘는 다른가에 대해서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7이 10보다 작죠. true. 7이 3보다 크니까 true. 7이 작거나 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true죠. 근데 7이 8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false가 되겠네요. 15가 10보다 크고 20보다 작다니까 true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것들도 비슷하게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예제하고는 좀 다르죠. 12하고 30이 지금 따옴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아니고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이고 그래도 똑같이 1이 더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더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이건 true가 되겠습니다. 나무하고 바다 중에서 나무가 사전적으로 앞에 있으니까 더 작은 값이 맞습니다. 그래서 true입니다. 소문자 대문자 비교해서 대문자가 더 작은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얘는 false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조건식을 사용할 때 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같다라는 비교 연산자는 equal을 두 개를 연달아 쓰셔야 되는, 연속으로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사용을 하면 얘는 비교의 개념이 아니고 할당의 개념입니다. 좌측에 있는 변수에 우측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라 라는 것을 판단되기 때문에 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비교가 아니죠. 조건식의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를 할 때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이렇게 숫자와 문자를 혼합해서 비교를 하면 요거는 얘도 조건식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와 숫자를 연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 프루시라는 변수에 사과를 넣고 사과와 32를 비교를 했으니까 이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만 주의를 하시면 조건식은 잘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볼까요?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int형, 정수형 숫자를 바꾼 다음에 a라는 변수에 넣었죠. 그리고 a를 비교를 합니다. 5와 비교를 해서 5보다 큰 값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 부조건물이 들어온 값이 5보다 큰가를 검사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5보다 큰 수입니다. 오케이까지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5와 같거나 5보다 작은 값이 들어온 경우에는 else 이하의 프린트 5보다 작거나 같은 수입니다. 라를 출력하는 그러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데 요 값인데 한번 제가 미리 넣어놨는데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int 쓰고 인티저형으로 형변환하는 겁니다. 가로를 넣으면 이 개발 환경에서 가로가 쌍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안에 input 넣고요. input은 가로 안에 가로를 또 하면 그 안에
문자를 넣을 수가 있죠.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입력을 받은 값이 a라는 변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을 가지고 if a가 5보다 큰가 검사해서 맞다면, 크다면 프린트 5보다 큰 수입니다. 그러고 동시에 프린트 OK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5보다 크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조건문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else를 쓰는 겁니다. else 프린트 5보다 작거나 같은 수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킬 때는 왼쪽에 있는 이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컨트롤 엔터를 해도 실행이 된다고 되어 있죠. 우선 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켜 볼게요.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요 문장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을 하면 제가 10을 입력을 해볼까요? 10을 입력을 하면 10이 A에 들어가고 10이 5보다 크다 조건을 만족하니까 요 두 문장이 실행됐겠죠. 5보다 큰 수입니다. OK까지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이번에는 컨트롤 엔터를 쳐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3을 입력을 해 볼게요. 3은 5보다 작죠. 그러면 요 A에 3이 들어갔다가 요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서 else에 해당하는 5보다 작거나 같은 수입니다가 출력이 돼야 되겠죠. 3 엔터 치고 나면 5보다 작거나 같은 수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교 연산자 얘기를 했고요. 다음은 조건식에 또 많이 들어가는 게 조건을 여러 개를 놓고 그 여러 개의 조건을 둘 다 만족하는지 하나만 만족하는지 둘 다 만족하지 않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건식의 만족 결과를 계산하는 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호식의 연결에 사용하는 요 논리 연산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연산자는 여기 있는 not 부정이죠. and 그 다음에 or 이 세 가지입니다. 논리 연산자의 순위는 여기 있는 not이 가장 높고요. and 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테이블에 이 두 개의 불식을 비교할 때 논리 값들을 연산을 할 때 예제와 결과를 지금 표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근데 이 결과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여주는 and나 or와 같은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not은 논리 부정과 같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와 y 조건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와 y 조건에 대해서 x의 식이 true이고 y의 식이 true인 경우에 둘 다 true인 경우에 and로 연결되면 이 경우에는 true죠. and는 두 식이 모두 true일 때만 true고 나머지는 다 false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or와 같은 경우에는 두 식 중에 한 식만 true이면 결과는 true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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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true에 대한 or와 연산은 다 true고요. false, false인 경우만 false가 되겠습니다. not은 x에 대해서 not을 붙이면 반대 결과가 나오면 되겠죠. 부정이니까 true, false, true 값은 false로, false는 true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두 개 이상의 식을 연결하는 그런 조건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논리연산자 사용예는 파이썬 수업에 수강한 학생 중에 특강을 참여, 특강 참여 사전 신청을 한 학생 두 가지 다 만족해야 되는 거야. 수강 신청을 하고 사전 신청도 하고. 그러면 두 조건 if, and로 연결해서 두 개 다 만족하도록 만족하는 조건일 때만 true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파이썬 수업을 수강한 학생 중에서 참여 신청을 사전에 하지 않은 학생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위의 식에서 요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이니까 요 앞에 not을 붙여주면 부정의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보면 and는 두 개가 다 만족하는 부분이고요. or는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모두 다 수용하는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멤버십 연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식을 어떻게 만들까요? 우선 멤버십 연산자가 뭔가를 알아야죠. 이 멤버십 연산자는 특정한 값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을 합니다. 어디에 포함이 되었을까요? 문자열 안에 특정한 문자가 들어있는지, 리스트나 튜플 내에 특정한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할 때 멤버십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멤버십 연산자는 in을 사용을 합니다. in 또는 포함되지 않음을 검사할 때는 not in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건에 어떤 값, 요소 등이 in 뒤에 문자열이나 리스트나 튜플을 두고 그 안에 포함이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 안에 3, 7, 9라는 요소가 들어있을 때 이 안에 7이 들어있는지를 검사하고 싶으면 7을 쓰고 그 뒤에 in을 쓴 다음에 뒤에 리스트를 이렇게 써주면 그 리스트 안에 7이 들어있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튜플도 마찬가지고요. 튜플도 지금 부산, 제주, 인천이 들어있는 튜플 안에 서울이 들어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에 서울은 없죠. 그래서 in을 이용을 해서 서울이 있는지 검사를 했는데 없으니까 false 값이 나오겠죠. 또 리스트 1, 3, 5, 7 숫자가 들어있는 리스트에 10이 들어있지 않은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지금 들어있지 않은데 not in을 사용을 하면 들어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true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 happy라는 문자열 속에 a라는 문자가 들어있는지를 검사하고 싶으면 a를 쓰시고 뒤에 in을 쓴 다음에 검사하고 싶은 문자를 적어주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happy 안에 a가 있으니까 true 값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멤버십 연산자 사용예 조금 전에 예제를 넣고 보실 때 if 뒤에 멤버십 연산자 사용했던 예제를 그대로 쭉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콜론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 20, 30, 40이라는 리스트 안에 어떤 특정 숫자가 들어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조건문을 만든다고 하면 if num이라는 값이 리스트 10, 20, 30, 40 안에 들어있는가를 검사하기 위해서 멤버십 연산자 in을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지금 레인보우라는 튜플을 만들고 그 안에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블루, 인디고, 바이올렛이 들어있습니다. 이 상태, 이 레인보우라는 튜플 안에 레드가 들어있는지를 검사하고 싶다. 그러면 if red in 레인보우 이렇게 쓰시면 레인보우 튜플 안에 레드라는 요소가 있는지 검사하고 현재 있죠. 있으면 이 조건문 아래에 있는 프린트문이 바로 실행이 될 겁니다. 참인 경우에 실행되는 프린트문에 It's rainbow color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되겠죠. 또 시즌을 가을이라고 정의를 하고 한국의 봄은 화려함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문자열 안에 가을이 들어있는지를 검사하고 싶을 때는 if season 가을이 들어있지 않은지를 검사하는 거네요. 한국의 봄은 화려함을 간직하고 있다. 여기에 가을은 없죠. 그러니까
없는지를 검사하는 거니까 not in이라는 연산자를 쓴 겁니다. not in을 하면 없으니까 true 값을 반환하게 되겠죠. 네, 나머지도 비슷한 케이스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첩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이 복잡한 경우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조건들을 결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if 조건문을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첩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용산구에 사는 사람이면서 그 중에 60세 이상이면 어떤 거를, 그 중에 30세 이하이면 어떤 거를, 30세 이하이면서 그중 자영업자이면 뭐 이런 조건들을, 복잡한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명령문을 작성한다고 할 때, 이때는 이 복잡한 조건들을 각각의 if 조건문들로 만들어서 중첩해서 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if else문 안에 if문 안에 또는 else문 안에 또 다른 if else문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용산구에 사는 사람이면서 그중 50세인 사람이 있고 또 50세 이상인 사람이면서 자영업자인 사람,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 if 조건문을 이용해서 if 조건문이 용산구에 사는 사람인가를 조건문에서 검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참인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그 사람의 나이를 검사하는 겁니다. if 조건문에서 50세 이상인 사람인가를 검사를 하는 거겠죠. 검사해서 또 이 중에 참인 경우에는 또 이 밑에 if문을 써서 if 자영업자인 사람, 이런 식으로 조건문들을 계속 중첩해서 쌓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2번처럼 if, elif, elif, else와 같이 elif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유사한 조건들 여러 개를 나열해서 쓸 때 이 방법이 유용한데요. 예를 들어서 용산구에 사는 사람인 경우, 또 마포구에 사는 사람인 경우, 영등포구에 사는 사람인 경우, 기타 지역에 사는 사람인 경우, 요거는 조건을 특정한 조건 3개와 기타 나머지 모든 경우, 이런 경우를 나눠서 4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if 용산구에 사는 사람, 또 다르게 elif, 그렇지 않다면 그 중에서 마포구에 사는 사람, 또 그렇지 않고 않다면 만약에 영등포구에 사는 사람, 이렇게 3가지 조건을 분류를 하고요. 나머지 모든 경우는 마지막에 else를 이용을 해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들을 여러 개를 쌓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중첩문입니다. 중첩문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앞으로 실습 문제들을 풀어보면 될 텐데요. 먼저 실습 문제 1번.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는데 조건이 10살 이상, 나이가 10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다른 조건은 키가 140 이상이면 가능, 놀이기구를 탄다가 되겠죠.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럼 조건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변수를 2개를 만들면 되겠네요. 이 나이를 구분할 수 있는 변수와 키를 구분할 수 있는 변수, 2가지 조건을 이용을 해서 2가지 조건들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9살이고 150cm면 지금은 나이가 만족되지 않죠. 이런 경우에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출력이 되고, 10살 이상이지만 키가 140이 안 되는 130인 경우에도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출력이 되는 겁니다. 10살 이상이고 또 키도 140 이상인 경우에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접 해보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문제를 제가 여기 적어 놨습니다. 콜앱에. 요 실수 문제 1,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는데 10살 이상이고 키가 140 이상이면 이렇게 텍스트 문장을 적어 놓은 것은 이렇게 그 섹션에서 코드 텍스트 중에서 텍스트를 추가해서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이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변수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코드에서 샵을 쓰면 얘는 주석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문을 만들어서 전체 코딩을 진행할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은 나이를 나타내야 되니까 나이를 나타내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그 나이는 age, 또 키를 나타내는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키를 나타내는 변수는 height, height 이렇게 쓰겠습니다. 나이는 10살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키는 140 이상이어야 되겠죠. 140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같이 한번 프로그램을 짜 볼게요. 들어오는 사람의 나이를 먼저 받아 볼까요? 인풋을 이용해서 나이를 받아 보겠습니다. age라는 변수에 인풋을 이용해서 입력을 받으면 그 값은 이제 문자로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숫자로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숫자로 변환을 먼저 시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int를 사용을 합니다. int 함수를 int를 사용을 하고 그 안에 인풋을 받으면 되겠죠. input, 그리고 이제 나이를 물어보는 문장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몇 살인가요?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키를 받아야 되죠. 키를 엔터를 치고, 아이고, 키는 하이트에 받겠습니다. height, 하이트에는 또 인풋으로 받은 값을 정수로 바꿔주고요. 인풋, 이번에는 키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입력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개 값을 받아줬을 겁니다. 그럼 이제 비로소 이 조건들을 검사를 해야 되겠죠. 10살 이상이고 140 이상인가, 우리가 여기 주석으로 처리했던 그 부분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if,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줄을 띄어 쓰는 것도 좋습니다. if 조건은 age가 크거나 같다 10살보다, 그쵸? 근데 이 조건을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를 합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고 하면 or 조건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and 하고 height, height,가 얘는 14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그쵸? 140보다 크거나 같다인 경우에는, 그쵸?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출력할까요? 프린트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else를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되고 있죠. 근데 탭을 백스페이스를 이용해서 else 들여쓰기를 if하고 같은 수준으로 들여주고 else 콜론 이렇게 하고 나서 이때는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없죠.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프린트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킬 때는 이 버튼을 눌러줘도 되고, 그쵸? 이 실행 버튼이니까, 또는 컨트롤 엔터를 쳐도 된다 그랬어요. 저는 컨트롤 엔터를 치겠습니다. 몇 살인가요? 하고 바로 실행이 되면서 여기 있는 이 문장이 실행이 된 거죠. 몇 살이라고 할까요? 12살이라고 해볼까요? 12살 엔터. 그랬더니 이번에는 키는 어떻게 되나요? 15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50. 둘 다 만족하는 경우죠. 그럼 어떻게 출력이 돼야 되죠?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로 나와야 되겠네요. 엔터.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조건을 넣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컨트롤 엔터를 치면 다시 실행이 될 텐데, 나이를 9살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키는 160을 넣어 볼게요. 둘 중에 나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컨트롤 엔터를 치고 다시 실행을 시키면서 나이는 만족을 하는데, 키가 135라고 하면은 만족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될까요?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떠한 문장을 또는 문제를 코딩할 때에는 그 코딩할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잘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은 모두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활용해야 되는 데이터는 무엇이고 그 데이터는 어떤 성격의 값을 가지고 처리를 할 것인지, 그 데이터로 어떤 연산을 해야 하는지를 잘 살펴보신 다음에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습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봤고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입력된 연도가 입력된 연도. 그러면 연도를 하나 받아야 되겠네요. 연도를 취급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연도를 하나 받습니다. 윤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래요. 윤년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우선 윤년의 조건을 알아야 되겠죠. 윤년의 조건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연도가 입력된 연도가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래요. 4로 나누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또 이거는 윤년이 아니에요. 근데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 중에서 어떤 아이는 400으로 나누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윤년이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 문제도 여기다 넣었는데, 입력된 연도를 하나 받으려면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를 뭘로 받을까요? 얘도 인풋으로 받으면 될 거예요. 정수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연도가 4로 나누어 떨어지면, 4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연도를 나누기를 모듈로 연산을 하면 나머지를 받을 수 있죠. 4로 나누어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연도가 4로 나누어 떨어지는가 라는 조건을 검사하는 게 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일까요?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가?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제외한다네요. 그럼 100으로 나누어 0이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아니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쵸? 0이 아니면 되죠. 또 하나는, 근데 100으로 나누어서 떨어지진 않는데,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윤년이 아닌데 그 중에 400으로 나눠서 떨어지면 걔는 윤년인 거예요. 요 세 가지 조건인 경우에 윤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이 세 가지 조건들을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4로 나누어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100으로 나눠서 떨어지면 안 되고, 그 중에 또는 안 되거나 또는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요 각각을 어떻게 묶으면 될까요? 얘는 AND를 해줘야 되겠죠? AND하고 아래 이 두 조건이 어떤 관계면 될까요? 이 두 조건이 둘 중에 하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면 되려면 여기에 이 조건을 5와 100으로 나누어서 0이 아니거나 또는 400으로 나눠서 0이거나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윤년인 거예요. 그럼 이 조건을 한번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변수 이어에다가 인티저형 인풋을 하나 받겠습니다. 연도를 입력하시오. 그렇죠? 그리고 나서 if문을 이용해서 이 위에 있던 이 조건들을 그대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조건들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한번 y 이어가 4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렇죠? 0이고 AND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면 돼요. 그 둘 중에 하나인 거는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거나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이면 되니까 이어가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 not equal 0. 그 다음에 얘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모듈러 400 0과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런 경우에 윤년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줄까요? 프린트 윤년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윤년이 아닙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프린트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연도를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2300년을 한번 쳐볼게요. 2300년은 결과가 뭐라고 나왔나요? 윤년이 아니라고 돼 있네요. 윤년이 아닙니다. 또다시 실행시키고 2400년은 어떨까요? 2400년은 윤년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올해를 한번 쳐볼게요. 2024년. 올해는 2월 29일까지 있는 윤년이었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사용자로부터 아이디를 입력받아요. 아이디는 뭐 숫자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텍스트로 받으면 되겠네요. 문자열로. 프로그램에 저장된 아이디, 그리고 프로그램에 저장된 패스워드가 일치하는지를 일치하는지 여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럼 아이디를 입력하면 우선 내부에 있는 아이디와 비교를 하는 거죠. 아이디가 맞다고 하면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물어볼 것이고, 아이디가 맞지 않다고 하면 아이디를 찾을 수 없습니다를 먼저 하겠죠. 그 다음에 아이디가 맞는 경우에는 패스워드를 다시 받아서 패스워드가 맞는지 틀리는지, 틀리면 틀리다고 알려주고 맞다면 환영합니다 라고 출력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습 문제, 사용자로부터 아이디를 받아서 아이디는
두 개가 필요해요. 볼까요? 입력받은 아이디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저장된 아이디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장된, 입력받은, 그러면 여기를 직접 해볼게요. 이번에는 주석을 달지 않고 아이디를 먼저 저장된 아이디를 하나 만들까요? 아이디를 파이썬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밑에 제가 미리 쳐놓은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고 직접 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pw는 패스워드는 우리가 좀 줄을 맞추기 위해서 패스워드는 1, 2, 3, 4 요런 패스워드를 쓰면 안 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잘 기억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input id는 input id 띄어쓰기를 하면 좋겠는데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되죠. 변수명은. 그래서 띄어쓰기 대신 언더바를 넣어서 input 언더바 id 이렇게 만들고 input id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input이 들어오면 이걸 또 검사를 해야죠. if input id가 뭐하고 같은지를 비교해야 돼요. 원래 저장되어 있던 이 파이썬 요 아이디 얘하고 맞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하고 같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패스워드를 받아야죠. input pw 얘는 다시 input으로 받아서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인풋이 받아졌을 때 if문을 이용해서 다시 패스워드 검사를 해야 되겠죠. if input 패스워드가 뭐하고 같냐면 기존에 입력해놓은 패스워드가 같은지를 검사를 해서 같다면 환영합니다. 프린트 환영합니다. 이렇게 출력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패스워드가 틀린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ELSE 프린트 패스워드가 틀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if문 아이디가 다른 경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아이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주의할 거는 여기 if문 아래에 있는 요만큼은 if문이 첫 번째 if문이 참일 때 실행되는 하나의 if 블록이에요. 그래서 들여쓰기가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if문을 다시 쓸 때도 들여쓰기를 해줘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의도대로 잘 실행이 될 겁니다. 한번 얘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입력 한번 넣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 그러면 이제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하겠죠. 아이디 좀 다르게 쳐볼까요? 파이 Y를 I로 잘못 쳤어요. 그랬더니 아이디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이제 종료된 거예요. 얘는 이 if문이 만족되지 않아서 이 else문을 실행을 하고 바로 종료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뭘 비교하는 거는 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아이디를 이번에는 파이썬 제대로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파이썬이 맞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문장에서 input 패스워드 입력하세요를 다시 실행하게 된 거죠. 이때는 1, 2, 3, 4인데 일부만 입력을 해 볼게요. 이러면 패스워드가 틀립니다. 요 문장을 출력을 하고 바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이디 파이썬 패스워드 1234 했더니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큰 프로그램을 짜고 로그인하는 회원가입, 회원 로그 인증하는 그런 화면을 만들 때 이런 로직을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문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이제 다 끝났는데요. 이 뒤에 보시면 슬라이드 뒤에 보시면 실습 문제 풀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고 한번 참고 삼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조건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